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너무나도 조용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에 관해 방송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밀떡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시죠.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남해안을 배경으로 한 첨단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하이브리드 2022년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12월 개최됩니다. 첨단 무기체계 전시, 수출 상담회,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군문화 체험,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요즘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무기체제를 소개하는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이번 해군사관학교 내에서 12월 6일 화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무료로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남해안으로 여행 생각 있으신 서울분들이나 부산 경남 쪽에 거주하시는 밀떡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순신 방위산업전 이 광고에 이어서 저희 방송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승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 정권에서부터 시작한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정권 교체 이후 현재 11월까지 어떤 새로운 얘기조차도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사업이 그냥 망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네네. 이게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은 소위 우리 기자분들이 좀 이렇게 침소봉대한 게 있죠. 한번 이렇게 발표하면은 사업이 뭐 망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정책이라는 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 물론 뭐 예산이 뭐 없다 뭐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배경이 현재 그 국방기술연구소에서 정책 연구를 원래 약속한 게 이번 달 11월 말까지. 지금 이제 11월 말이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막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함재기. 네, 기존에는 이제 3만 톤 경함모 때는 이제 F-35B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위 단독 기종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먼저 정권에서. 근데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DX 코리아 때 보셨죠. 모형 보셨죠. 네네네. 카이에서 내놓은 KF-21N 함재기. 그거를 이제 딱 공표를 하니까 그럼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과제가 정책 그 연구 과제가 추가가 된 거죠. 중간에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래서 뭐 국방장관은 이제 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게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희망사항이 섞인 이 사업을 없애고 싶은 일부 기자분들이 사업은 망했다. 그 증거가 예산이 없다. 근데 뭐 당장 정책 결정이 안 됐는데 방향도 안 정했는데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 비친 면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 이제 약 한 달 남았죠. 12월 중순까지 그 방사청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국방기술연구소가 방사청에 제출합니다. 연구소 이제 한 거를 보고서를. 그러면 이제 방사청이 또 이제 골머리 이제 썩히겠지만은 12월 중순. 그러면 보통 뭐 중순이라면 15일이라기보다는 한 20일. 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안, 그다음에 새로운 방안을 다 놓고 여러 이제 방안을 놓고서 최종 결론, 정책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말에는 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유가 있으니까 연초에 가야만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국방 정책, 무기 획득 정책의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는 시점은 1월보다는 2월 달. 그럼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이거는 뭐 굳이 급하게 골머리 지금 싸매고 있어서 내용을 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급을 할 필요도 없고 흘릴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걸 이제 보신 분 다른 이 분야에 같은 언론 분야에 계신 분이 알아볼 수 있죠. 전화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또 반대로 저를 또 뭐 면박을 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라는 게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엮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부 매체에서는 한두 매체에서 나오겠지만은 좀 더 여러 매체에서 다 다루려면은 제가 볼 때는 2월 달까지 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한국형 항모 개발이 네. 지난 문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습니까? 발제가 됐죠. 그래서 한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항공모함 사업을 정부에서 없애려 한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네, 있었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 그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탄도탄 개발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무래도 이제 먼저 정권에서는 이제 해군 쪽이나 공군 쪽의 어떤 의견이 이제 강했죠. 실제 국방장관들이 그렇게 들어섰고, 근데 현재는 이제 육군 출신의 국방장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동안에 육군의 사업들이 많이 좀 소외된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소외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면밀하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5월달, 6월달 사이에 나와서 그래 들여다보자. 그러면 정책을 연구를 시켜보자. 그래서 현재까지 11월달에 왔는데 원래는 10월달까지 이제 설정했다가 한 달 연장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핵심은 역시 9월달에 공표가 된 카이의 함재기, 보람의 함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달을 연장한 거죠.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 한국형 항모가 기존의 3만 톤급에서 좀 더 큰 항모로 개발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그 KF-21의 네이비 해군령이 모형이지만 등장을 하면서 컨셉이 등장하면서 저것을 운영할 경우에 도입을 할 경우에 항공모함의 크기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게 당연히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기존의 수지 이착륙의 F-35B는 어떤 상륙모함, 헬기모함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이건 정규 항모를 이제 이 함재기는 정규 항모를 이제 지칭하기 때문에 최소한 5만 톤. 5만 톤. 예를 들면 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그거는 이제 7만 톤이죠. 와, 근데 거기도 이제 저기죠. 수지 이착륙을 운영하는데 규모는 그거는 이제 정규 항모에 들어가죠. 7만 톤쯤. 그래서 7만 톤짜리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이건 너무 또 우리한테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줄여보니까 이제 5만 톤. 때로 이제 얘기를 최근에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5만 톤대인데 만재 배수량으로 또 갈 경우에 그게 기본 배수량이라면은 만재 배수량은 7만 톤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예전에 처음에 이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7만 톤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상황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경항모가 아니라 5만 톤급으로. 예, 그러니까 기본 배수량으로 5만 톤 잡았을 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무엇보다 이 배수량의 크기가 변화된다라는 건 항모에 탑재될 함재기가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F-35B와 같은 KF-21N 이 파생 함재기로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기본 배수량 5만 톤에서 만재 배수량 7만 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왜 나왔냐면은 그 KF-21N 그 컨셉을 이제 제시한 카이에서 이 KF-21N을 제대로 운영하려면은 기존에 수지 이착륙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그 인도 해군이 운영하는 이제 그 스키 점프대 있죠. 게다가 이제 미그 29K를 그렇게 운영하죠.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중국도 지금 그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무장 탑재라든지 뭐 항속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카이가 KF-21N을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사출 방식 프랑스나 미 해군처럼 캐터펄트 방식으로 하겠다. 전자. 전자의 그 이몰.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당 제작사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한테 정보 요청을 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규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문정권 때는 그냥 수직이 착륙. 미국의 아메리카급을 많이 상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놓고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과연 뭐가 정답일까? 장기적으로 항공모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그럼 미리 계획 방향을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한 발짝 밟아 나가려면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지연되니까 2021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이거를 실제 항공모함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 등장했을 때 그 시기를 2033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2033년. 예, 근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연돼요. 그 검토를 하다 보면은 예산을 다시 잡고 그러면 이제 2035년 이후가 되는 거죠. 이 실제 새로운 방향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 카이의 KF-21N의 함재기형 개발 이 부분은 실제로 개발 예정입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절차를 이든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방위사업청까지 이게 보고서도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년 2월달 정도 되면은 구체적으로 나오긴 할 거예요, 얘기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컨셉, 좀 더 변형된 컨셉을 접할 수 있는 모형이지만은 접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내년 6월 해군 전시회 마덱스, 부산의 마덱스 행사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기다려봐야 되고 현재 뭐 아직 그 보고서가 방사청까지 현재 오늘 기준으로 안 갔으니까 뭐 이걸 뭐라고 얘기 못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보안 유지를 할 거예요. 그 연구하는 그 해당 그 국방기술연구소에서 보안 유지를 하고 방사청은 또 더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기 때문에 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정 기자님이 가로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한번 두고 봐야 되겠고 뭐 한두 사람이 뭐 보도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중형 항모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이 처음에 계획 F-35B 10여 대를 운영한다 이랬었는데 이 혹시나 F-35B를 더 추가 도입하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 정책이 좀 정리가 된 게 오해도 많이 있었죠. 소위 기자분들이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섞어 넣어가지고 어떤 그 합참을 중심으로 합참이 최종 이제 그걸 확보하는 승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기존의 계획이 그냥 F-35A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나머지 20대, 네, 그 블록 4, 네, 그런 이제 사는 걸로 기정을 사실로 했는데 중간에 작년에 그걸 흐트려놨죠. 아, 그러니까 F-35A가 도입 대수가 20대인데 그 20대 중에 몇 대는 F-35B로 기종 변경 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혼란을 유발시켰죠.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을 그 먼저 정권에서는 자기네 방식대로 그 컨셉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예산을 좀 전용해서라도 특정 기종을 그냥 찍어놓고 가자. 그랬다가 이제 현 정권, 새로운 정권에서는 야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면밀히 들여다보고 네.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 함정, 항공모함 그 사이즈도 그렇고 이 함재기가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맞는 답인가 들여다보자. 그 와중에 이제 카이가 KF-21N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검토하고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예정 시간을 넘겨서 11월 말까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공군의 F-35A는 이제 별도로 다시 원위치한 거고 그 어떤 혼란을 유발했던 내용들이 다시 원위치한 거고 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지금 우리 팬텀을 보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F-35A 도입이 한국 공군의 F-4E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팬텀을 대체하게 하이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고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을 끌었죠. 원래 1988년도에 이게 입안이 된 건데 120대 하이급을 사자고. 근데 워낙 중간에 우리가 예전에는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못했기 때문에 F-15K도 2번 나눠 샀잖아요. 네네네. 하이급. 그러면 나머지 60대가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결정을 한 게 F-35A를 또 나눠서 사자. 그래서 40대.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20대가 남았죠. 그건 예정대로 공군의 하이급. 그것도 팬텀을 대체하는 아주 순수하게 팬텀을 대체하는. 그래서 팬텀이 2024년도에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 퇴역을 현재 26대 있습니다. 나가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진행을 빨리 사업을 착수를 해야만 예정대로 대체가 돼 순수한 대체가 되는 거고 F-35B를 만약에 우리가 그쪽의 항모를 그 컨셉의 항모를 결정하게 되면은 어떤 연구소에서 얘기 제출한 게 방사청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야 돼요. 자, 이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이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닐 텐데요. 항모 건조, 이 찬반론부터 국산 함재기 기종 개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만 이 현 정부에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는지 지금 아무런 뭐 보도가 없으니까요. 지금 너무도 궁금해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권의 어떤 그 대통령이죠. 네네. 그분의 어떤 생각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 다음번 그 또 소재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게 지금 뭐 소위 말씀들을 얼마 전까지 뭐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함재기가 중심이잖아요. 네네. 그게 F-35B가 됐든 KF-21N이 됐든 그건 이제 후자인데 나중에 등장한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 보니까 비관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 부분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전에 안 대표님께서는 항모 개발보다는 한국의 호위함 내지 이 구축함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이 했었죠. 부분 변화 없으십니까? 그게 이제 배경이
그 동안에 이제 뭐였냐면은 KDDX 얘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차기 호위함들, 차기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 FFG3, 그다음에 FFG4 이걸 이제 차기 호위함이라 하는데 기존에 1형과 2형은 나와 있고 건조가 다 끝나 있고 취역은 아직 2형 같은 건 다 안 했지만은. 네. 그래갖고 차기 호위함 3형, 4형들이 나와야 돼야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연한 전력이 좀 보충이 되고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KDDX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혼동했던 게 KDDX가 기존에 이순신급 KD2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에요. 아, 별개입니까? 네, 별개의 사업이에요. 그 이유가 KD2 대체 사업은 별도로 입안을 하고 있고 KDDX는 소위 우리 한국의 항공모함 취역을 앞두고 그러니까 2030년도 이전에 네. 도입을 해야 되는 기동전단에 배치할 그래서 6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국의 항공모함을 훗날 갖기 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 호위함, 방공 구축함 네. 그 용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당분간은 이 수상 전투함에 줄여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얘기죠. 정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2022년 말부터 2029년까지는 결국 차기 호위함 3형, 4형 뿐만 아니라 KDDX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서 입안이 되고 있는 KD2 이순신급을 대체하는 거는 그건 실제 배치가 그건 2030년이 넘어가죠. 수명연한 기존의 그 구축함의 수명연을 다 따져오면은. 네네. 그건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되는 거지. 네. 별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모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중형 항모로 갈지 경항모로 가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죠. 대표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항모 개발이 어떤 항모로 선택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야. 이 부분 말 잘 못하면 또 댓글 장난 아니게 붙을 겁니다. 나름대로 운영 목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운영하는 그 해당군의 작전 개념을 어느 정도 수립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멀리 내보내지 않고 네. 우리 연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용도라면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이거를 뭐 대양 해군이라고 해서 어디 멀리 보낸다? 그거는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내보내는 거 아니고 네네. 대한민국 연안에서 사용하는 용도라면은 뭐 어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경항모 일대 네.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국에만 넣지 말고 대양 해군에만 넣지 말고 그런 용도로 쓰는 배는 함정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너무 나간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욕을 먹은 거지. 너무 이렇게 멀리 보내야 된다. 뭐 이게 뭐 주변국 상대로 뭐 써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설정을 너무 크게 한 거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네. 그 더 이제 그 항공모함을 좀 더 큰 걸로 갈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우리 한반도 전군에서 쓰는 거지. 그걸 또 멀리 나간다. 그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설정을 일단은 한반도 전군에서 설정하고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 가야죠. 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함재기가 뭐가 좋을까? 그건 이제 면밀히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그분들이 답을 내놓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국방기술연구소가 이제 보고서를 방사청에 내면 방사청이 이번 겨울에 얘기를 흘리겠죠. 원래 안대로 갈 것인지 진짜 키울지 크기를. 그래서 확정은 2023년도 내년 초반에 나올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2021년도에 갑자기 모형을 마덱스에서 접했던 것처럼 2023년 6월 달이면은 부산 마덱스에서 새로운 게 나왔네. 이게 좀 바뀌었네. 조금 컨셉이 틀려졌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모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기대됩니다. 네. 네, 현재 항모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는 현 정부 그리고 개발이 된다는 가정하에 경항모일지 중형항모일지 이 기로에선 CVX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남해안을 배경으로 한 첨단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하이브리드 2022년 충북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12월 개최됩니다. 첨단 무기체계 전시, 수출 상담회,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군문화 체험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